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땠나요? 사실 시장이 오늘도 굉장히 좋았죠. 수급도 굉장히 양호했고요. 시장의 웬만한 종목들 전부 다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보면은 참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형주 장세,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중소형주에서는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매매할 종목이 상당히 많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간 세력주, 흔히 말하는 세력주 매매 방식이 있는데 세력주 매매 방식이 조금 적용이 잘 안 되는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IT, 반도체, 그리고 OLED 쪽까지는 이번에 1차 파동을 거친 이후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죠. 조정 때 비중 확대를 해 나가면서 내년까지 끌고 나가면 내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죠. 일단 전일 미 증시는 트럼프 자체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자락을 합니다. 자기의 이제 성과라고 하죠. 뭐 성과 자랑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 1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최종 서명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루머도 많이 돌았어요. 어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야기가 나왔으며, 또 로버트 하이저 고위급 관료는 중국의 수출이 내년에 2배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한껏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잠깐 미 증시를 좀 보면요, 이로 인해서 나스닥은 네,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나왔고요. 일단 지난번에 이 상승 추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상승 추세선을 이탈 이후에 지금 5일 견조한 상승 이후에 또 갭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갭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이제 다시 2개 이상의 지점이 만들어지면 또 한 번의 추세가 생겨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 증시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이 이날 편곡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속도, 이 갭관에 의한다면 이런 환율이 한번 1150원까지 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로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한번 강하게 깨고 내려와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굉장히 증시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긴 호흡을 가지고 내년까지 본다면 분명히 좋을 수 있으니까 추격 매수만 좀 자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고 또 수급에 의해서 원웨이 상승이 나다 보면 이제 이 상승의 끝, 이 반대의 끝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반대의 끝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네, 굉장히 시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북한이 만에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미사일을 쏜다면 이런 테스 같은 종목을 잡아야 돼요. 그때는 테스 같은 종목을 사야 됩니다. 예상과 다른 뭐 폭락이 나온다면 테스, 뭐 유니셈, 유니테스트,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 담아야 되고요. 오늘 IT 강세가 지속됐고, 오늘 소재 부품, 즉 소부장 종목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크게는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뭐 램 테크놀로지 그까지 해서 소부장
종목들의 상승도 이어졌다라고 보이고, 오늘이 이제 비보종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저희도 이제 전체 물량의 이제 100%에서 25%를 들고 이제 나머지는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사실 7,900원에서 매수, 오전에는 그런 오전에 장 개시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7,900원에 잡자고. 그런데 일단은 보류했어요. 일단은 보류하고 내일 눌림을 한번 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비보존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내일 어떻게 눌림을 어떠한 형식으로 주고 갈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의 힘이 좀 약해진 건데, 네, 일단은 예상대로는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면 매도를 잘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에스텍파마도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음봉 3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단기적인 트라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비보종 그룹이 약세였는데, 사실 큐로 홀딩스 이쪽 제가 정확하게 상승의 원인은 모릅니다. 이제 큐로 홀딩스가 이제 얘네 큐로컴 쪽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마젠의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항상 상승을 하죠. 장중에 이제 큐로 홀딩스가 굉장히 빨리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큐로 홀딩스를 바로 못 잡고 큐로를 좀 매매를 했어요. 큐로를 여기서 정확히 이제 돌파 타점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저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타점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제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한 번의 매매로 승부를 끝냈고요. 그냥 돌파 타점에서 매매가 진행이 됐고, 내일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신고가 구간이라 장 초반부터 큐로컴 큐로홀딩스가 움직임을 가질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신규 상장했던 신테카 바이오가 또 엄청난 거래 대금을 시장에 터뜨렸습니다.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JLK 인스펙션이라는 종목을 어제 종가 배팅을 안 했더라면 아마 신테카 바이오를 공략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는 시가 이후 이렇게 전부 다 날렸어요. 이때 전부 다 날리고, 예상했던 흐름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신테카 JLK 인스펙션을 공략을 했냐면, 신테카 바이오가 시가에 뻥튀기가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얘가 당연히 공모가 12,000원인데 지금 뻥튀기가 14,500원으로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JLK 인스펙션은 시가부터 강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계획은 그 흐름이었고, 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의 유입이 없었다라는 것은 짝짓기 매매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으로 JLK를 매도가 됐고요. 얘도 오늘 상당히 정석적인 흐름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JLK 인스펙션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내일 장초 얘도 그랬죠. 캡 상승 이제 이때 눌려서 이렇게 눌린 다음에 캡 상승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두 번 매매를 하고 어제 한 번 더 잡았었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지 그 이상 흐름을 기대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규 상장 종목 안에서 3운봉 자리에 내일 반등 예상되는 종목 태웅로직스, 이 종목도 내일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저가를 지켜주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이 저가만 지켜준다면 태웅로직스까지 한번 봐보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AI 국가 전략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이제 줌 인터넷이 좀 올랐었죠. 근데 이제 너무 시장에서 반응이 뭐 시가 올리고 나서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게 조금 매물을 쌓은 것 같고, 일단은 이거 매물이 좀 쌓여서 AI 관련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좀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잠시 포트에서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올라왔구나. 네. 자, 종목들 좀 보고 가겠습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오늘 이제 단기로 매매를 좀 해봤다가 그냥 돌파가 안 나와서 팔아버렸어요. 장 초반에 이제 장 초반에 이 구간에서 돌파봉으로 생각을 했는데 힘이 약해서 일단 팔았고, 오후장에 돌파 나온 흐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큰 상승은 좀 없습니다. 근데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확인된 것 같아요. 얘도 나중에 JP모건 헬스케어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서진. 내일부터 매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위로 해서 매도가 될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나와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와줄지 내일장까지는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조금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텔코는 말했고, 사마콘덴서 오늘 워낙 그 반도체 종목들로만 수급이 좀 쏠렸는데 이쪽 섹터로도 순환이 저는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OLED, 그리고 반도체 장비는 같이 움직일 걸로 보니까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큐리언트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개 좀 빼죠. 큐리언트 빼고, 한솔테크닉스, 호텔신라, 홀딩 바이 관점, 한솔테크닉스. 이거는 내일 이 11선을 지지하고 가는지 체크. 그 다음에 우리네테스, 유니테스트. 우리넷은 거의 내려왔고, 테스, 유니테스트가 또 갭을 들었네요. 오늘 참 이런 종목들을 알면서도 매매를 못하고 있으니 되게 답답합니다.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알면서도 매매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센트럴 모텍은 이제 뭐 양봉 세게 줬으니까 한 번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죠. 이 신규 상장 안에서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미스터 블루 오늘 약간 상승하다가 좀 눌렸는데 지금 모습은 괜찮아요. 저가를 올리면서 가는 모습은 굉장히 양호하다. 국일제지 패턴을 좀 그리는 것 같고, SK 바이오랜드 및 SK케미칼이죠. 장중에 계속 반등하려는 모습은 보여줘요. 일단 SK케미칼은 좀 종목은 뺄게요. 이제 뭐 얘가 안 좋아서 빼는 건 아니라 무거워서, 그래서 주 종목으로는 SK 바이오랜드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 지탱이 되고 내일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진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 뉴파워 플라즈마가 오늘 좀 빠졌는데 흐름 자체가,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종목의 마지노선을 21선 기준으로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캔들은 안 좋으나 오늘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는 내일 첨보, 유니셀, 첨보. 자, 첨보라는 종목도 중장기 스윙으로 한번 봐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상장 처음에 자리, 상장 이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다시 그 위치에 와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종목으로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보통 그래요. 이런 자리죠. 이 거래량을 터트리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보면은 올랐다가 좀 거래량을 터트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그 지지와 저항으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매가 되면 됩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거고, 왜 이 의미 있는 구간들, 거래량 많이 터지고 의미 있는 구간들을 지켜주는지. 근데 이게 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뚫릴 수도 있는 겁니다. 종목이. 뭐 앞타바이오도 무지 좋네요. 앞타바이오도 내일 관심으로 봐야 되겠다. 돌파네요. 얘는 앞타바이오는 내일. 앞타바이오 내일 돌파고, 그 다음에 대창은 오늘 저희 종가 매매 종목으로 좀 말을 했는데, 이 제가 가격 라인을 1340, 1540 적고 있는데 올라가서 추격을 할까 하다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돌파 매매를 했어요. 돌파 매매를 이 구간에 해서 이 위에서 팔고, 이제 눌림 종가에 보려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올라서 못했고, 대창이란 종목은 원래 거래량이 터지면 굉장히 좀 위아래 변동폭도 강하고 흐름도 굉장히 센 종목입니다. 이제 내일도 아마 시가 띄우고 일부 밀렸다가 시가 뭐 이 정도 뜨겠죠. 1700원 가서 직전 고점 맞고 떨어져서 쭉 밀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창도 내일 그렇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비가 좀 내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다들 겨울에 추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창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